자 뉴스 좀 합시다 이제. 이제 뉴스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할 얘기 많은데요. 네. 진짜 뭐 요즘 제일 문제는 이 사법부가 맞아요. 지금 맞아요.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법부의 이 문제는 조이대, 지귀현, 사법부 탓이야.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사법부 탓입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완전 미쳐 날뛰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용현 변호사들 감치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또 유튜브에 나와서 계속해서 모욕적 발언하지 그거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또 했어. 또. 네. 이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또 모욕적인 발언을 또 했어. 또 했다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 날. 요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니, 화해를 원하는 진관이 저는 또 저 대학 후배놈 아닙니까 저는 뭐. 저는 나중에 만나면 저 죽었어요 진짜로. 지가 무슨 알량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 앉아서 어디 감히 참 꼴값도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진관아 딴 데 가서 징징거리지 말고 우리하고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진관이한테 제가 진짜 욕하면 이놈은 오줌 싸면서 뒤로 까무러칩니다. 또 했네. 또 해.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내용의 비판이 하나라도 있나요? 이거 그냥 모욕이에요. 네. 모욕. 욕인데요. 이거 그냥 이게 모욕이고 욕설입니다. 이 심각합니다. 명예훼손이고. 네. 그런데 재판정에서도 재판정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 김용현 재판정에서 네. 또 완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당연히 뭐 저는 경험은 없습니다만 재판정 들어가려면 휴대전화 당연히 무음으로 하겠죠. 당연하죠. 이게 뭐 당연하죠. 뭐 네, 물어볼 네. 필요도 없이. 상식이죠. 네. 예.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누군가가 이제 벨소리로 해놨나 봐요. 네. 근데 그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정에서. 예. 근데 그때 그 상황 보면 권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그 기운 하나 없는 한성진 판사. 기운이 없어 저분은. 재판정에서 방청석에 그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니까 한성진 판사가 아니, 어느 분인가요? 했더니 그 와중에 이하상 변호사가 아니 뭐 노래가 좋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성진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판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하고 넘어갑니다. 노래가 재판정에서. 좋으니까 받아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장난치는 거야. 이게 상상돼요? 개판이죠 저게. 상상되냐고. 절대 안 되죠, 이게. 절대 있을 수 없잖아. 그럼요. 저렇게 완전히 그냥 권위가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김용현 재판정에서 이하상 변호사는 이것도 참 웃겨요. 재판부하고 화해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엉뚱한 재판부에 가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도 아니고. 이진관 판사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치와 전혀 관련 없는 재판정에 가서 또 그따위 발언을 하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우리도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영희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다가 아니라 저것도 저는 조롱이에요. 조롱이지. 김용현 직권보석 해주면 우리가 우리가 해주겠다 화해를 네. 이런 취지로 보일 수밖에 없죠 저거는. 그러고도 이 조롱이 성에 안 찼는지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가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또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이대 지기현이 완전히 망가뜨린 사법부를 그나마도 이진관 판사가 나 홀로 예.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감치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 이진관 판사는 요거 집행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권 의원은 15일 감치 플러스 뭐 며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해지는 건 맞죠? 그렇죠. 이제 감치에 감치를 이제 더해서 이제 집행을 하겠다. 이제 네. 반드시 그 의지를 밝힌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재판정이라는 신성한 곳을 완전히 지금 이하상 그 패거리들의 놀이터화 시켜놓지 않습니까? 네. 결국 저자들은 지금 이진관 재판장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맞아요. 거고 우리 국민들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모욕죄로 다 싹 고발해서 정말 깜빵을 쳐 넣어도 저는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이고 사법부의 권위를 사실은 윤석열이 내란범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붕괴시킨 자예요. 그럼 사법부도 지금 똑같이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 왜 조희대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이는 가만히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고 왜 이진관 재판장 혼자서 지금 일선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고군분투해야 됩니까? 네.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정말 참 화가 날 지경이다. 지금 조희대는 뭐 하고 있냐? 이 만악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이란 자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했죠.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네. 수 없죠.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 단계의 이의 신청 제도는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절차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사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망가뜨렸던 게 윤석열이고 지금 그것에 이어서 지금 저렇게 법원을 계속 모욕하고 있는데 대법원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계엄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법원 전체가 군 밑으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예, 군의 관할로 들어가요. 네.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대법원이 전혀 입장을 낸 바가 없어요. 제일 목소리를 그 크게 내야 계엄의- 되는 게 예. 조희대잖아요. 자, 그 계엄이 내란이다 아니다는 형사 판결에 의해서 결정은 되겠지만 네. 적어도 헌재에서 음. 위법하고 위헌적인 계엄 행위였다는 건 판단이 났습니다. 네. 네. 그럼 대법원이 그 상황에서 법원의 독립을 해치고 우리를 다 군 밑으로 넣으려고 했던 시도였고 네. 그게 위헌 판결이 나왔다.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예.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뭐 자기네들 판단이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날 있었던 계엄은 위헌 위법이다.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럼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예. 벌써 이 시동 걸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의원님 봐봐요. 예. 조희대를 대표로 하는 이 사법부는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를 네. 말씀드립니다. 얘네들은요. 진짜 강하게 밀어붙이면 찍소리 못합니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불법적으로 강하게 사법부 독립을 딱 침해를 했어요. 그 계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찍소리 못했고 맞아요. 협력하려고 했죠. 맞아요. 협력하려고 했죠. 네. 근데 지금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요거 법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랄지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네. 세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바로 악셀을. 붕 가네. 아 의원님. 네. 아 세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거- 그래서 아니, 사법- 그거 뭐 불법으로 하랍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계속 제가 주장해왔고 주장해왔던 몇 사람 중에 하나고 다행인 것이 이제 어제 그제 지도부 차원에서 특별재판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위헌성 시비를 계속 거니까 계속 하더라고요. 그걸 좀 한번 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 예. 나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예. 이따가 좀. 전담재판부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던 적이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저는 계속 하자 그랬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화가 많이 아니 나는 상황은 맞으니까. 저도 열받아요.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저도 말도 안 되는 제가 우리 일들이라서. 최욱 MC님의 좀 변호를 좀 해보자면 네. 아니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사법부 안에서 내란 잔존 세력들이 내란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내란이 우리가 정치적 수사로 쓸 때 기존 질서를 지금 붕괴시키고 파괴시키는 자들이 지금 저기 우리 눈에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요
이 정의에는 중리가 없다, 중립이 없다. 그러니까 내란에도 중립은 없는 거예요. 없지. 그러니까 O 아니면 X인데 네. 저 상황을 보면서도 화가 안 난다. 특히나 사법부 구성원인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 OX 중에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내란 편인 거예요. 그럼. OX 중에 봅니다. 이렇게 아주 네. 간단한 거의 산수식인데 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나치 청산 때 알비르 꽈미가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왜 우리는 저런 자들에게 지금 관용을 끝없이 베풀어줘야 됩니까? 맞아. 그럼 정리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최욱 MC님의 저 분노가 국민들의 분노고 전 정당한 분노라고 봅니다. 아, 당연히 정당한 분노고요. 특히 지금 저렇게 하는 변호사에 대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차원에서 조금 나왔고 이진관 판사라는 사람이 혼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러면 어떤 시그널이 되냐면 이진관 적어도 판사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넌 혼자다. 대법원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넌 네. 혼자야. 그리고 쟤한테는 함부로 해도 돼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라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래도 이진관 판사가 이게 우리 예전에 영화 그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에 보면 백윤식 배우님 네. 같은 스타일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아. 물론 이제 판사니까 말은 점잖게 하는데 쟤네들이 뭐 나한테 오면은 유튜브에서 오줌 지릴 거다 이러고 막 모욕을 했잖아요. 네네. 재판정에 딱 가서 눈도 깜짝 안 하고 자 길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깜빵에 쳐놓겠다고 딱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너 그러다 피똥 싼다라고 한마디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바로 쫙 쭈그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이나 뭐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의 싸움 국면에서는 복싱으로 얘기하면 조지 포먼처럼 싸워야 된다. 조지 포먼. 예,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한 구분응선증 갖고 깔딱고개 넘어가다 보니까 숨도 차고 하니까 시선이 이제 이래저래 분산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틈을 보고 잽을 막 날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딱 해가지고 민주당이 중심에 딱 서고 진보 정당들 다 끌어모으고 네. 시민사회 다 끌어모은 다음에 네. 조지 포먼은 잽을 안 날려요. 페인트 모션도 안 써요. 그냥 걸어가서 빵 가야지.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렇지. 저렇게 하는 거는 예. 속으로 쫄았거든. 쫄았기 때문에 이하상인지 걔도 이승환 판사 앞에서는 뭐라고 못하고 딴 못해요, 판사 거기서. 있는 데 가서 막 주저리저리 하여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다리는 이미 풀렸어요. 이때 그냥 가드를 막고 있어도 그냥 빵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이 전략으로 이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분들이 진짜 우리 의원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입당은 해야 안 된대요. 복당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진관 판사는요. 감치 집행이 정지된 것에 대해서 구치소하고 같은 국가기관끼리 다투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히 상식적인 이진관 판사의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인적 사항이랑 뭐 개인의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원래 처벌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치라는 것은 현행범처럼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바로 구금을 해가지고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법원으로서는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그리고 책임감도 갖고 있고. 예. 근데 저는 외로움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감치를 해도 다른 재판부에서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풀어주잖아요. 네. 자기가 바로 넘겼는데도 맞아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풀어주는 걸 보고 참담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다투고 다른 싶지 어떤 않다. 제도 개선해야 되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법원을 내가 믿지 않고 음. 경찰에 넘기겠다 그래요.
이게 되게 외로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 외롭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또 것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의 100배 이상의 몫을 지금 혼자서 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으로 해야 지금 이 내란이 진압이 되지 계속 관용해주고 계속 봐주고 그럼 이 야상이 더 신나서 더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사법부 이게 지금 만악의 근원이 조이대 체제에서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건데 저는 정말 이거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이건 내란 진압하는 응원봉을 드는 마음으로 이건 같이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 저 행위를 보고 화도 안 나고 네. 뭐 그냥 놔두면 해결될 거다. 어떻게 그렇게 그 나이브한 해결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사법 개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네. 뭐 그것과 또 다른 결로 이런 대단히 상식적인 판사가 그 조직 내에서 좀 인정받고 뭔가 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게 롤모델이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이진관 지금 판사가 사실은 법원을 대단히 비판한 거예요. 경찰에 넘기겠다. 그 행간의 의미는 저희가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감치 처분을 해도 자꾸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법원을 안 믿고 외부에 있는 경찰에 넘기겠다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너희들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아이고. 법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데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 말을 잘 듣는 사람들 위주로 주로 승진을 했죠. 예. 노부장이 된다든지 법원장이 됐었고 그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많이 흐트러졌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법원행정처를 강화하면서 말 잘 듣는 사람을 좀 키워주려고 하고 있고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지기현이나 이런 판사가의 다음 행보 이런 것들 지금 때문에 지금 지기현 판사가 저런다라는 소문도 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과도한 인사권 이런 것들은 좀 해체시킬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근데 이게 좀 생각이 끔찍한 일인 게 조이대가요 임기가 2027년 6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 사법부를 그대로 놔두면 뭐 영장도 줄기각 나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감치가 우롱당하는 상황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말 저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맞아요. 네. 아주 실효적인 저는 대안을 지금 마련해야 될 시기 아니냐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법정 모독하고 판사를 조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 전혀 움직이지 않죠. 네. 변호사협회 저 변호사지 저거. 변호사협회가 징계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협회 꼼짝도 하지 않죠. 네. 근데 그나마도 참 이거는 참 감사한 게 네. 특검 우리가 뭐 특검 비판도 가끔 합니다만 네. 참 그래도 특검이 고마워. 특검이 움직였죠. 내란 특검 쪽에서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박정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 법정 소란이나 소동, 모욕적인 언사 등은 지금 관련 자료 수집 중에 있고 예.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에 참고 자료 송부할 예정이다. 라고 이 지금 모욕적인 입장을 언사들 자료 싹 수집해가지고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호사협회 이제 보낸다는 건데 이 변호사협회 너네 뭐하냐?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좀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변협에 소속은 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변협에서 뭐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변호사법에 나와 있는데 사회정의에 관심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징계 청구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징계 개시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안 쓸 때는 진짜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저는 이제 변협이 갖고 있는 이런 징계권의 문제도 지금 자율권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변협에다 가지고 이제 법무부에서 해결하는 건데 그럼 변협도 수술대 위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원 탈퇴해. 탈퇴하면 이제 변호사 업을 못 하니까. 해 일단. 아니 탈퇴를 하고. 저항 차원으로. 저항 차원. 우리 왜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시죠? 저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변협이 징계를 안 하면 법무부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안 할 때. 안 할 때. 안 할 때. 안 할 때.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변협은 왜 막 뭐 특검이나 이럴 때 추천권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지변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권한을 준 것은 책임도 다하라는 그렇지. 뜻인데 사회에서 책임을 하라는 거거든. 책임은 하나도 안 하고 저 상황을 지금 지켜만 보고 있고 이 사다를 만든 게 이제 변호사들 아닙니까? 맞아요. 네. 변호사 라이센스 뺏어야죠. 업무 아니, 정지시켜야죠. 이런 거에 목소리를 내야 변호사 협회가 변호사들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나가십시오. 나가겠는데요.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는 양치하는 게 어딨습니까? 저는 거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은 사무실에 놀고 있을 겁니다. 지위도 애매한 파견 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발이 하라고 이렇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장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요즘 피해자니까 블록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이명희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그리고 블록의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동안 특검과 사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경심이 있었지만 그러한 존경심은 이제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재판부와 특검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일단 변호인 측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각하고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개정 선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 형사부 3월 11일 오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예, 2025 고압 1683호 피고인 김용년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예, 변호인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예, 출석하신 변호인 성함 말씀해 주시죠. 이하상 고영일 두 사람 나왔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그리고 고영일 변호사님. 검찰 측에 출석한 검사님 3명 다 이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피고인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예, 인정신문을 위해서. 예, 피고인 원하지 않는 경우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피고인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인정신문 하겠습니다. 예, 성함 김용년 씨죠. 예,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럼 검찰 측에서 공소 요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병력을 이용하여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하고 중앙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한 후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로 계획하면서 제2수사단이 배치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구사단 기밀인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 명단을 노상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상원은 사실상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뒤 24년 10월 중순경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 임무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하라고 말하였고 후 정보사 소속인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정보사 요원을 선발해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24년 10월 14일경 문상호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문상호는 24년 10월 중순경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정보사 요원을 선발하도록 지시하였고 김봉규, 정성욱은 문상호와 노상원에게 요원 명단 초안을 보낸 후 노상원의 요구에 따라 일부 명단을 교체하여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사항을 노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노상원은 그 명단을 이용하여 제2수사단에 배치할 정보사 요원을 선발하였고 피고인은 2024년 11월 중하순경 노상원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24년 12월 3일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 등을 기재한 국방부 일반 명령 문건을 건네면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상호 등과 순차 공모하여 노상원에게 군사단 기밀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습니다. 다 하신 거죠. 기소 요지에 대한 피고인 답변을 듣기 전에 이 사건은 관련 내란 외환 행위에 관한 특검법에 따라서 재판 중계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속기와 녹음이 됨을 고지드립니다. 예, 기소에 대한 그 변호인 혹시 뭐 의견을 정리를 지금 하실 수 있나요? 기존의 의견서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예. 우선 지금 특검에서 기소된 사건 같은데 지금 특검이나 특검보가 재정을 하지 않은 상태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설명 없이 지금 검찰 파견 검사만
나와서 제정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성명을 좀 구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검찰 측 뭐 답변을 해주시죠. 네, 특검법 8조 2항 후단에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부의 지휘 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의 제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명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사항 특별검사와 특별검사의 제정 없이 파견검사들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특검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문서를 위임한다는 문서를 전부 다 제출을 했는데 그 문서가 지금 제출돼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 제출을 하셨습니까? 아니, 저희 사전에 제출하진 않았지만 지금 지참은 해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특검법 출석 없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수행할 것을 지휘한다는 서면입니다.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이의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왜 그러냐면은 특검제도라는 것 자체가 통상의 검찰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서 그 절차상의 예외도 엄격하게 통제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바꿔서 특검이나 특검법 제정 없이 파견검사들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된 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애초에 최초에 개정할 때 적법한 법원의 구성, 법정의 구성을 위해서는 개정 요건으로서는 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인데요. 재판마다 좀 운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편의적으로 저렇게 지휘서를 내는 방식으로 지금 파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휘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지휘밖에 없습니다. 특검법의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검찰제도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지휘 내용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그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서를 제출하고 특검은 출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서 절차 위법이고요. 그 자체로 그녀는 그 이런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판결이 선고되면 당연 판결 무효 사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뭐 추가로 검찰 측에 답변할 내용은 있습니까? 아, 네, 그 피고인에 대한 다른 재판에서도 피고인께서 동일한 주장을 하셨고, 또 초반에 또 많이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다른 별건 재판에서는 그 피고인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기각을 하시고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재판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 위법이 관행화됐다고 해서 위법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서 저희들이 계속 그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일단 변호인 측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각하고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소유지 진술을 마쳤고 기소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소장하고 증거 기록을 받은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사실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소사실의 의견과 증거 의견은 차후에 밝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공소장만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변호인 그 공소장을 작년 12월 19일에 받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자유서울 소속 아니신가요? 네, 저는 맞습니다. 저희 전산상으로는 12월 19일에 공소장 부분이 송달된 걸로 나오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실물 받아본 거는 사실은 그 3월 9일자는 기일 통지가 이루어졌고요. 네. 공소장 송달은 이미 한참 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그 피고인 또 12월 19일에 그 구치소에서 공소장 부분 받아보셨죠? 작년 12월 19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공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받아보신 걸로 나오고요. 뭐 추가로 선임되신 분은 이제 아마 취향인데 거기는 이제 선임계를 최근에 내 가지고 3월 9일자 송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간은 시간적으로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일단 구두로라도 지금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진술을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 공소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이미 제기된 다른 사건과 그 공소 제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이중 기소에 해당해서 이 사건은 공소 기각 판결 대상이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본안에 대한 의견도 말씀을 같이 해주시죠. 본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 군사기밀보호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의율이 되어 있는데요.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해서는
그 군사 기밀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누설의 경우에는 군형법상 누설은 제3자와 그 구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계엄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무를 보조하거나 또는 수행하는 사람들 간의 내부에서의 정보 공유이기 때문에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특검에서는 또 그걸 동시에 그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의율을 했습니다만 70조하고 59조를 적용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 실체적으로도 325조 후단에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자세한 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소에 대한 인부 절차 마치고요. 예, 검찰 측에서 증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순번 1번부터 168번까지 증거를 신청합니다. 그 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그 기록 열람 등사를 해 가셨는데요. 기록 1권의 증거 목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순번 42번, 121번, 122번에 그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의 첨부서류에 대한 목록이 누락되어 있어서 가지보로 좀 추가했습니다. 네, 지금 제출하는 증거 목록 기준으로 인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변호인들은 증거에 대한 인부 절차는 오늘 당일에는 좀 힘드시겠죠? 예, 이건 어떠신가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서면을 내주시고요. 예. 이게 특검법 관련해서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는 게 원칙이고 지금 12월 15일자로 기소가 돼가지고 아마 6월 15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마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제가 2월 말 인사로 새롭게 재판을 맡게 돼가지고 지금 기록을 지금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됐는데 가급적 빠른 재판을 위해서 양측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이미 변호인 측에서는 이하상 변호사님 다 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저희 수령했고요. 예.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좀 검토를 좀 빨리 해주시고요. 예. 기일을 조금 짧게 잡아서 인부 절차를 진행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정인 신청이 있으면 정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특검에서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쪼개기 기소를 계속했습니다. 그 영장을 발부시키기 위한 인신 구속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건이 여러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만 해도 3건인데요. 그 기일 또 너무 촉박하게 잡아놔서 저희들이 거의 매주 5일씩 재판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그래서 재판을 그래서 한번 일정을 조율할 것이거든요. 예, 일단은 뭐 인부 절차 부분은 뭐 시간이 크게 필요하진 않는 것 같아서 다음 주 3월 17일 오후 시간 어떠신가요? 그럼 보겠습니다. 7일에 저희가 다른 사건 공판이 하나 몇 시에 있습니까? 오전에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후입니다. 오후. 오후에는 제가 사실 다른 재판이 좀 몇 개 더 있어서 혹시 다른 날짜는 안 되십니까, 재판이? 예, 3월 17일 오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가끔씩 다른 그 사건을 그 사건은 몇인가요? 3월 17일 오후 사건은? 아, 제가 오후에 2건이나 있어가지고 좀 하나 정도는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화요일만 기일을 쓰십니까? 왜냐하면 이 대법정에 지금 재판이 중계돼야 되는데 이제 중계를 위해서는 대법정 원칙적으로 예.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뭐 알겠습니다. 예, 그럼 3월 17일 오후 2시로 하고요. 사회기는 3월 17일 오후 2시로 하고 그 다음 기일과 그 다음 기일도 미리 좀 기회를 협정을 할까 조율을 할까 싶은데요. 3월 24일 오전은 어떠신가요? 오전에도 다른 기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기일이 하나 있습니까? 네. 그러면 3월 31일 오후는 어떠신가요? 3월 31일 오후는 그냥 가급적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기일은 저희 기일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후에 가능하시죠? 예. 그래서 차회기일은 3월 17일 오후 2시 그리고 3월 31일 오후 2시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측 절차 관련해서 추가로 더 뭐 의견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변호인 측도 없으신가요? 예. 예, 그러면 오늘 이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 권위를 우롱하며 이하상 막말을 변호사가 쏟아낸 이하상 감치되자 변호사. 김용현 전 변호사라는 장관의 이름이 도당장을 부끄러울 향해 정도의 욕설을 추태를 했습니다. 보여져 신원 확인조차 거부하며 법기술로 감치를 피해가는 모습이 과연 정의를 외치던 자의 본 모습인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진관 판사는 법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흔들림 없이 감치 명령과 현행범 체포라는 단호한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사법부의 자존심을 지켜낸 쾌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판사의 송곳 질문과 단호한 판단으로 이 변호사의 어처구니 없는 요청이 칼기각되기도 했죠. 무법천지로 변질될 뻔한 법정을 법과 원칙으로 다시 세운 두 판사들의 단호함과 용기의 경의를 절로 표하게 되네요.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